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시면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무려 이제 6%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보나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 좀 탄력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이 음봉으로 바뀌면서 지금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주님들 현재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 아주 힘겹게 버텨줬던 지금 이 2만 원 선을 지금 다시금 이 위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깨지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수직 하강을 하는 건 아닌지 하면서 지금 딱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런 딱 위치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지금 이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뭘 보라고 했죠? 이 종목은 주포가 지금 이 11선을 기준으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를 기준으로 롤링을 하니까 지금 또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우리 기술은 지금 이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했던 거는 지금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주포는 11이동 평균선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롤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전의 상승에서는 11선을 기준으로 정말 화끈하게 주가를 올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반대로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 그걸 이제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왔던 거죠. 오늘도 정확히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좋아하실 분들 한 분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한 파동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터질 이 진짜 반등에 대한 이 타점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영상 짧게 복귀하고 오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또 세력들 입장에서도 나쁠 게 하나가 없어요. 자, 제가 이 심리선에 대한 깨짐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력들은 이 심리선대 이하에서 매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뺏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21선을 주가가 이렇게 깔끔하게 타고 가다기보다 깨지고 나서 바닥을 다시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이하 구간에서 빠질 듯 오를 듯 계속 이 시간적인 부분을 보내면서 물량을 뺏어가다가 다시 이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면서 재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자, 보신 대로 제가 이 2만 원 선에 대한 이 위협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반등 이후에 오는 거는 결국 이 조정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전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다시피 저항 때 정확히 밀리는 거 확인되시죠? 소름 돋을 정도로 딱딱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우리 기술 끝이 났나 보다 하고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원자력 섹터 절대 죽지 않았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 싹 좀 파헤쳐 드릴 거고요. 만약 전환이 나온다면은 도대체 어디서 터질 것인가, 그 결정적인 맥점 전환 시나리오도 오늘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그리고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차트 봐서 지금은 보신 대로 제가 예고해드린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무너지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지금 매도세 역시 거세지는데 또 저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앞전에 강력한 지지선이 현재는 뚫기 힘든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난번 원익홀딩스 사례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똑같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하락에 대한 디테일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주포가 지배하는 선이 깨졌을 때에 대한 실망 매물, 그리고 이 다음에 대한 전환 시나리오를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우리 기술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락을 했는데 반등파가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지금 횡보에 대한 파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보통은 재차 이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는 게 이 정해진 수순이긴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갔을 때는 눌림이 발생되면 거기에 눌림목이 되고 주가가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힘을 주잖아요, 그죠? 반대로 지금 같은 이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등을 하는 척하다가 맞고 밀리고, 그죠? 저항을 맞고 밀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그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파동론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갈 때는 가더라도 결국 A, B, C
이 공포를 만드는 투매성 매도가 있는 이 조정파라는 건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그래야지 이 하락세도 멈추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 기술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서 이 2만 원 가격에서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반등이 나와도 단발성에 그칠 확률이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못을 받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꺾일 위험이 있다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A와 B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 C파에 대한 진행이라고 보셔야 돼요. 진행. 자, C파는 물론 항상 충격파기 때문에 보통 투매를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주면서 버티는 C파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이 C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즉 공포를 주는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공포를 만드는 상승과 그러니까 하락과 횡보와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공포는 투매가 발생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투매의 질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야 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이 핵심을 오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노리는 거죠.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건 이거다. C8을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좀 헐값에 매집을 다시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C8가 나와서 공포를 준 뒤에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강한 기술적 반등 그리고 그 강한 이 추세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C8에서 나오는 공포는 우리에게 곧 이 기회이자 매수에 대한 자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는 그 공포에 대한 끝자락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 끝에는 뭐가 기대라고 있다고요? 반등이다. 자, 물론 이 C파가 발생 이후에 제대로 치고 올라가려면 이 C파 이후에는 어떤 게 필요가 하냐면 추가적인 재료입니다. 추가적인 재료. 재료에 대한 부분이 살아있고 연속성이 있어야지만 이 다음 파동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자력 쪽은 재료는 그야말로 상당히 무궁무진하죠. 당장 터질 이슈들만 체크를 하더라도 답이 나오는데 자,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당장 2주 뒤인 4월 19일이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랑 손잡고 이 원전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게 이제 악재가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제 3,500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카드를 먼저 만지작거리면서 원전과 이 SMR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일본이 불을 지펴주면은 그 수혜는 원전에 대한 이 핵심 기술을 가진 이 우리 기술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3월 6일 날 나온 뉴스 이후에 보시면 3월 6일이 이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재가 되면서 오히려 막바지 파동, 이 과열 파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번 이 하락 이후에도 그 시기가 가까워지는 이 4월 19일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뉴스가 이제 어제 나온 건데, 자, 4월 5일 한수원 커지는 원전 수출 기대감, 경쟁자 프랑스와 협력 분위기 전환 첫 발을 내딛었다. 자, 유럽과 미국의 이 원전 시장이 다시 열리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인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원전 생태계가 좀 복원이 되면서 좀 이 우리 기술이 독점적인 원전 제어 시스템 수요가 좀 폭발할 수 없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11이동 평균선으로 밀리는 거는 이제 이 흐름을 타기 전 마지막에 좀 이 개미 털기 파동일 가능성이 그래서 매우 크다고 보는 거죠. 뉴스는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오잖아요.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죽겠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잖아요. 이 전력 부족에 대한 답은 뭐라고요? 원전이라는 거죠. 원전. 정부가 지금 이 SMR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4년 연속 밀어주고 있죠. 정부가 미는 사업. 이미 이 국책과제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싼 금액으로 가장 큰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 핵심, 이 원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월에 대한 이 흐름은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일 뿐 어느 때보다도 이 펀더멘탈 같은 거는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조정파 끝나긴 끝날 건데 도대체 어디서 마무리될지 그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만약 시장 조정이 오늘 이제 삼성전자 엄청 강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 조정이 바로 끝난다고 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환이 진행이 빠르게 돼버리면은 우리 기술도 2만 원의 이탈이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지켜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근데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지 봐야겠죠. 즉 C파가 횡보에 대한 파동으로 진행이 될 때겠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종목은 자리를 유지한다. 이 법칙을 지키면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은 뭡니까? 결국 대형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나리오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일단 오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에 뭐 어디까지 밀린다고요? 말씀드린 이 상승 초입에 만들었던 이 갭, 이 가격까지는 밀 수가 있다는 거죠. 17,000원과 18,000원 초반 사이죠. 자, 여기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던 돌파 갭을 만들었던 자리이자 갭, 그러니까 진짜 세력의 이 돈, 자금이 들어온 자리다. 아산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때요? 돌파 갭이 만들어진 자리도 안 왔어요, 오히려. 그죠? 돌파를 해서 추세가 나왔는데 이 첫 눌림 자리에서 꼬리를 달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정말 센 종목이라고 하면 돌파 갭이 나오고 나서 첫 눌림이니까 2만 원. 근데 2만 원 자리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이 가격이 깨지게 된다 하더라도 갭라인에 대한 지지는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이 원유홀딩스와 같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경험. 상승이 나고 나서 이 갭 있잖아요, 갭. 돈이 들어온 이 자리. 그죠? 얘도 강했기 때문에 상단 갭을 지지를 하고 저항이었던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만들면서 유유히 이 안착 작업을 하고 나서 추세를 만들었다. 즉 우리 기술도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놔야 할 핵심적인 가격은 이 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격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B, C파에 대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격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시세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는 파동에 대한 진행이라고 하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조정이 진행이 됐을 때도 저점 라인대에서 3파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매수에 대한 맥점을 짚어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3파 라인에서는 뭐라겠습니까? 현재가 3파니까 이 5일선과 11선이 깨진 자리는 전량 엑시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략도 짚어드렸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A, B, C 파동 이후에 나올 이 진짜 반등 파동입니다. 진짜 반등 파동.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핵심적이다. 즉 지금에 대한 조정은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만드는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이 코스피도 거의 수렴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해가고 있어요. 이 수렴에 대한 이 끝자락에서는 항상 더욱더 큰 공포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우리 기술은 뭐 C파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지수가 이 돌리는 타이밍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기술도 좀 미친 듯이 전환을 하는 파동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키는 뭐라고요? 주포인 세력들이 롤링을 하는 이 11선, 그러니까 결정적인 비밀선이 11선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이 파동에 대한 키, 이 반등에 대한 키는 지금 이 주포인 세력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비밀이 바로 이 11 이동평균선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 11선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끌고 오면서 템버거에 대한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고점에서 제가 이 전량을 엑시트 하자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전부 이 11선에 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지금에 대한 이 전환점의 기준도 결국 이 11선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기술 11선이 지배하는 그 시나리오와 세력들의 최종 반등 맥점, 이 타점을 긴급 시나리오로 완벽하게 지금 정리를 해뒀습니다. 과거에 이 템버거를 놓치고 발만 동동 고르셨던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이 고점 라인에서 지금 수익 실현을 못하고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제대로 이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현재 이 우리 기술은 맥점을 하는 자만이 다시 한번 이 세력의 등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그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